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게! 오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43%인데 만에 윤석열 국정 운영 기대감은 39%로 나왔습니다.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대가 평가보다 낮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대가 이 정도예요. 겪어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인물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8%가 호감 간다고 응답한 반면 윤석열은 32%만이 호감 간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만이 윤석열을 현재 좋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권 교체, 부동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뽑았어. 좋아서 뽑은 게 아니야. 좋아서 뽑은 게 아니면 집에 있지 그랬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언론들은 김정숙 여사의 옷 논란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용산 이전에서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이 포착되었죠.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과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석열의 용산 이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래요. 용산 이전 찬성이 많아졌다고? 야, 이건 뭡니까? 실제 내용을 보니까 용산 이전은 여전히 반대가 높은데 보기를 나눠서 임의로 합쳐버린 겁니다. 당선인 뜻대로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24.3%, 용산으로 이전하되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 23.7%, 이전은 찬성하나 용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가 6.2%, 이걸 합치니까 54%가 나왔고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4.5%보다 앞섰다. 이런 제목을 뽑은 겁니다. 이 장난질에 대해서 클리앙에서 이게 말이냐? 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치를 마음대로 합치고 사기네요. 반대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묶으면 반대가 67%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보기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시기상조가 68.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원은 용산 이전이 시기상조다. 이걸 왜 제목을 안 뽑고 저 따위로 제목을 뽑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냐? 결국 정치하는 것이고 장난질을 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들 삽니다. 근거도 없는 논란 일으켜서 시선 돌리게 하고 이런 여론조사로 장난질을 치고 그래서 여론 조작해내고 실제 윤석열이 취임하면 전두환의 국풍 80일과 같은 여론몰이에 본격 나설 것이 뻔하고 이와 같은 언론들의 정치질 기사들이 포털을 토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언론개혁 법안을 온몸으로 막아섰던 GGSG 박병석의 면상이 떠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나라 망신을 제대로 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8일 KBS는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화상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지도상에 딱 표시해서 영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벙커 발언처럼 사실상 푸틴한테 여기 폭격 때려주세요 라고 좌표를 일러준 꼴입니다. 이런 항의가 빗발치자 KBS는 다음날 그 위치는 가짜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KBS의 인터뷰 영상에 노출된 배경과 그 좌표에 실제 있는 호텔 내부 모습이 같은 거예요. 결국 KBS는 그 좌표가 가짜라고 했지만 실제는 진짜였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러시아가 KBS가 찍어준 그 좌표로 순항미사일 6발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KBS에 대한 비난은 폭발했고 여기에 KBS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도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 청년들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방송 이후 취재원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삭제합니다.
취재원들의 참전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도 그래픽이 방송에 포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는 취재원들이 해당 숙소를 떠난 며칠 뒤에 이뤄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해명과 함께 관련 영상을 내렸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의용군만 무사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KBS 보도 때문에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 사지에 내몰렸거나 지금 죽은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이게 사과 몇 마디를 하면 넘어갈 일이에요? 무엇보다 전쟁터의 좌표를 찍어 보도한다. 이게 뭐 군대를 다녀오고 말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저 뉴스가 나가기 전까지 문제의식을 가진 담당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벙커 위치를 찍은 윤석열이야 뭐야. 이런 기본도 안 된 것들이 국영방송에서 연봉 몇 억씩 받아가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자, 사안이 이 정도면 외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라망신도 이런 나라망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그 난리 부르스를 예고하는 난리 부르스입니다. 라스 뉴스! 이낙연이 개파 정치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속속 선거 개소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이 광주 선거판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광주 지역 광산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온 박시종이라는 사람이 선거 개소식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낙연이 등장해서 지지 연설을 하고 후원 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이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게임 끝인데 경쟁 후보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 자기 사람의 손만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행태 때문에 광주 지역이 지금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대선 패배 후 상처 입은 광주 민심을 달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측근만을 챙기는 개파 정치를 하는 게 온당한 처사냐? 민주당 후보 모두를 응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분이 한 사람만의 구청장 후보를 지지해 자기 계보 챙기기에 나서는 행태가 옳은 것이냐? 이래서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낙연 이래도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이낙연이 손들어준 이 박시종이라는 사람은 후보 등록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 검증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특히 예비 후보 등록이 거절되는 7가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에 박시종은 그중에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에게 출마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지 않고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을 굳이 하는 걸 보면 이낙연은 정말 개파 정치의 왕입니다. 자, 광주 시민들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